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2% 가까운 급락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중국인 입국 규정을 강화하며 경제 재개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한 해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내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코스피의 1월 평균 수익률이 2.2%로 나타났던 만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증권가에선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만큼 1월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중소형주나 신성장 정책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며 올해를 마쳤지만 중국발 모멘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고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인다는 소식에 감기약과 화이자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과연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유레카 방송은 어떤 분과 함께 하냐면요. 조영호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 양 시장이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와중에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은지 조영호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안타깝게도 저희가 기대했던 산타 랠리 결국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연말 이제 랠리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하고 다르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기관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거래소 쪽으로 해서 굉장한 매물이 출현됐고 그 부분을 이제 개인들이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그 물량을 다시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하는 데 매우 도움될 간결한 포인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PCR 관련주 그리고 또는 이제 감기약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전장 이제 상위 종목들에 이제 랭크되면서 장 후반 들으면서 좀 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 지금 이 부분까지는 이제 폐장이 됐죠. 폐장이 됐고 개장은 2023년도 1월 2일 날 오전 10시에 합니다. 1시간 비록 늦게 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희소식이죠.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도까지 해서 2년간 유예가 됩니다. 당분간 2년 동안은 저희가 이 걱정 없이 내년 화이팅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한 해를 리뷰해보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래 2023년도 시장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바로 내년 1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건데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38.2%, 50% 그리고 61.8이겠죠. 8%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보통 피보나치를 그으실 때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서 이렇게 그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조영호 파트너가 이 부분을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점부터 해서 고점은 원래는 여기에 놓고 저희가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일날 여기까지 그으시면 돼요. 자, 긋고 나서 봤더니 이 50%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50% 라인을 여러분들이 이 선, 피보나치 하나만으로 향후 1월 달, 2월 달, 그리고 어디서 이 증시가 하방이 멈출지 이걸 여러분들이 딱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 50% 선이에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3,400부터 저점 2,134포인트, 그리고 단기 고점이 2,500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점, 고점 이렇게 피보나치 그으시는 거예요. 자, 긋고 나서 봤더니 50%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가 돌파가 되니까요. 증시가 상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나서 어디까지 밀리냐. 바로 이 피보나치 50%까지 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피보나치 50% 이 비율을 아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하방으로 돌파됐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증시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선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즉 증시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때 경제 동향이라든가 재료는 어떻고 테마는 어떻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선, 간단한 선 4개로 5개네요. 이 5개의 선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선이 돌파가 됐어요, 하방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까지 오냐? 이 선까지는 100% 가요. 왜? 과거 그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파되고 나서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파가 되니까 이 선까지 가요. 여기서 다시 돌파되니까 여기까지는 100% 도달한다. 하방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선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돌파됐으니까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틀림없이 100% 거의 99.9%의 확률로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5개의 선만 가지고 향후에 자유자재로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해서 저점, 고점, 그리고 현재 기준까지 피보나치를 확대를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50%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50% 라인이 돌파가 되고 나니까 끝까지 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윗선을 A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방 쪽을 B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 5개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방 쪽에 중심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요 선까지 간다. 왜?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하방 쪽으로의 살짝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증시가 그동안 낙폭이 단기간에 좀 심했으니까 살짝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제가 거드린 이 선까지 다시 도달한다. 그래서 한 1월 달, 2월 달은 저도 굉장히 강세장으로 봤었는데 이런 흐름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좀 시각을 바꿔서 좀 약세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이 향후 추세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점, 저점에서 피보나치 긋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시면은 이 50%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 하방 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50% 라인을 그으시면은 이 정도 남아 있죠. 설령 주가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 하방 쪽에 50% 선까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단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수익 내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렇다는 가정하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너무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또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신규 상장 매매 기법에 의거해서 여기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자, 여기인데 이 신규 상장 매매 기법 여기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선을 그으시면은 결국에는 상장 첫날에 종가를 하방으로 돌파되거나 상방으로 돌파될 때 뭐가 나온다? 시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반대로 안타깝게도 하방 쪽으로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도 아무리 2차 전지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지금은 추매를 할 때는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총 상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그거일 거예요. 추가 매수 언제 할까? 그거 언제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여드린 이 코스피 선 하방, 상방,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이 선 5개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인데요. 이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양도 지금 하염없이 밀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양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이 부분 꼭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그 매매 패턴, 기법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 추가 매수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영호 파트너님께서 2022년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상세하게 리뷰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과연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경기 전망을 살펴볼 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중기 경기 전망이 흐리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경기 전망치 역시 석 달째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만에 80 아래로 경기 전망치가 내려갔는데 이 80이라는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은 100을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겠고요. 100보다 낮으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고물가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2023년 올해보다 나은 흐름을 증시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자, 조영호 파트너님 2023년에는 어떻게 좀 매매를 해보면 좋을까요? 2023년도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증시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섹터, 유망 섹터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섹터도 좋지만 테마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이 지수별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전략 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은 단언컨대 2023년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장은 증시는 왜 하락했을까? 일단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할 때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이 증시는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후변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폭설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지금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 되겠고 또 여름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나라 폭염으로 막 50명, 1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홍수로 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아직까지는 안전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날씨가 춥고 또 눈도 또 많이 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양호해서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지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증시를 압박을 했고요. 이게 결국에는 원인이에요. 원인. 자,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시킵니다. 지금 이 기후 문제에 관련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돼야지 이산화탄소가 정점에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원자재, 철강석 같은 거 감산시키고 또 문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뛰죠.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이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FOMC가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금융정책을 긴축정책으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금리 인상이죠. 뭐든지 급격하면은 시장의 충격이 강하게 가면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게 부작용이에요.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결국 이런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특히 IT 쪽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레파토리, 결국에는 이 레파토리가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후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수소 경제로 넘어가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수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레이, 그리고 블루, 그린 수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그린 수소까지 넘어가야지 이 기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서 이 증시, 금리 이게 역순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멀었죠, 수소. 우리 아직 실생활에 수소 보지도 못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장기화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들. 당장 내년에 이 경기 침체 진짜 올 것인가? 거의 70에서 80% 이상으로 거의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까지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자, 소비 둔화될 것이냐?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될 것이냐? 고용 둔화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서서히 이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실적 쪽으로. 여러분들 아침 시황 많이 보시면 아시겠죠? 나이키 빼놓고는 얼마 전에 나이키가 굉장히 호실적 발표해서 하루에 12%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 종목 이외에는 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어요. 그리고 급락하고 지금도 급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소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고용 둔화까지 넘어온다면은 이게 이 소비 둔화로 당연히 넘어오겠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 5개로 여러분들이 향후 추세, 여기 돌파했네, 여기 하방으로 될 텐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어. 여기는 지지했으니까 여기까지 가겠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023년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일명해서 서랍 전략이에요. 서랍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 다 이제 가정 댁내에 수납장 있으시죠? 서랍. 그러면 서랍이 이게 다 서랍이에요. 서랍. 서랍인데 여기는 윗칸에는 여러분들 보통 양말이라든가 속옷 같은 거 많이 넣어놓으시죠? 그리고 여기는 뭐 스웨터, 그리고 여기는 뭐 또 기타, 의류 이렇게 넣어놓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여기 열어서 양말 하나 꺼내고 속옷 하나 꺼내고 스웨터 꺼내고 뭐 의류 꺼내고 바지 꺼내고 이런 식인데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 하방 압력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긴축 정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증시는 상방으로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수 가격대별 전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명 서랍 전략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2300포인트도 하회하고 있죠. 지금 2레벨이에요. 자, 2레벨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X표를 쳤어요. 즉 아무것도 하지 말자. 추가 매수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내가 진입한 가격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나와버리자. 그 정도로 안 좋게 보는 구간이에요. 더 밑으로 밀린다. 자, 그리고요. 증시가 2200에서 2100포인트 되면 어떡하자. 3이라고 써놨어요. 3%.
한 종목당, 유망 종목 한 종목당 100포인트 단위로 3%씩 매집하자. 그리고 21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다시 100포인트가 밀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3%. 여러분들 이 3%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종목당이에요. 두 종목만 돼도 6%를 이 구간에서 담는 거예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하지 말고 향후에 100포인트씩 밀리면, 그러면 제가 왜 100포인트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코스피는 자, 최근에 2,500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변곡점 추세를 만드는 포인트가 어딥니까? 2,400이에요, 여러분들. 2,500에서 걸리고요. 그리고 2,400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2,300이 돌파가 되면은 또 밀리는, 즉 100포인트 단위로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포인트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100포인트로 이 퍼센테이지를 잡아놨는지.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증시는, 지수는 100포인트 단위로 중요한 가격대를 만들더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되니까 쭉 가잖아요. 돌파되니까 쭉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100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명 서랍 전략입니다. 서랍 전략.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사진 찍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향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이 지수대별로 해서 유망 종목도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서랍 전략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유레카 종목으로 해서 몇 종목 말씀드렸어요. 자, 그중에서 티웨이 항공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방에서 상방 쪽에 피보나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됐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란 색깔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률이 30%, 28.10%의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12월 22일 저번 주 목요일 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증시 여러분들에게 이 선 5개 요걸 말씀드린 그 매매 기법도 있지만 그 매매 기법이 꼭 지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개별 종목에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정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하이로닉도 있습니다. 자, 하이로닉은 여러분들에게 중국과 이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이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상승했다.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선책으로 해서 좀 덜 간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이 중국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기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많이 할 게 이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시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이로닉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나무가지 매매 기법, 이 나무죠. 여기 나무. 여러분들이 양봉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무가 서 있고요.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지. 나무에 가지 있죠. 이 가지를 절대로 하방 쪽으로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 의료기기라는 이 재료가 있으니까 이 하이로닉 또 눈여겨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나서 역시 13.85% 바로 급등이 나온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플리토예요. 플리토. 지금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되고 있냐면 처음에는 뷰티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으로 해서 또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고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여행 뭐 여기 중간에 이제 컨텐츠도 끼어 있죠. 컨텐츠.
그러다가 요게 이제 뭐 여행, 항공, 숙박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챗봇이 나오는 거예요. 챗봇.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챗봇.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웹 3.0 이 부분이 끼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자 플리토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지난주 목요일 당시도 벌써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만큼 20% 많이 간 건 30%씩 떠 있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플리토를 말씀드렸냐? 똑같은 논리예요.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지 말고 아직 못 간 종목이 있다. 그때 당시가 요 날이에요. 목요일 날. 아직 못 간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10% 정도 밀리면은 들어가자.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방송 못 보신 분들은 12월 22일 날 목요일 방송 유레카 2부 요거 꼭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 날 바로 자 20.4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플리토 그리고 하이로닉, 티웨이 항공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호 파트너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2023년에는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을지 그 방법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조영호 파트너님께서 저희 유레카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들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년에도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힘찬 계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에 더욱더 힘찬 계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영호 파트너님과 오늘 방송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영호 파트너님께서 2023년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인해서 일단은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호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매매 전략과 기법들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유망 섹터, 유망 종목들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것들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2023년도는 아무래도 중국은 절대 놓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레파토리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이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장벽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더 풀릴 것이다. 이게 확대될 것이다. 이걸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살짝 좀 흐름이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PCR 검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좀 봉쇄 위주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흐름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 마스크를 벗는다던가 점점 더 완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 부분이 이런 추세가 중국 쪽의 흐름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워낙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변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좀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화장품, 의류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선 이 화장품, 의류 쪽은 제가 검은색으로 해놨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부분은 이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인지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장품, 의류는 일단 너무 주가 상승이 많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자, 그 이유가 있고요. 경기에 너무 민감하죠. 경기 민감주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2023년도에 혹시나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콘텐츠 게임 이 부분은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웹 3.0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2023년도 그리고 길게는 2024년도까지 굉장히 득세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3.0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던 이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 웹 3.0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XR이라든가 또 해서 또 확장될 테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보자.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웹 3.0하고 콘텐츠 게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웹 3.0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는 우리가 읽고 쓰고 이 정도예요. 하지만 이 웹 3.0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우리가 뭐 블로그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소유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소유 저작권이에요. 하지만 이 웹 3.0에서는 내가 쓴 글은 누구 소유다. 내가 소유한다. 우리가 소유한다.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작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IP, 지적 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 웹 3.0 확대성을 띠면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어떤 여행자가 늘어난다면은 의료시술 쪽으로 해서 많이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이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꼭 중국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 쪽으로 매출이 한국산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팝이라든가 또 연예인들 최근 들어서 한국 연예인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뷰티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빨간색 보여드린 이 부분 위주로 중국 관련해서는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행, 항공, 숙박 이런 것들은 지금 다시 재봉쇄 글로벌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 그리고 경기에 좀 민감하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조영호 대표와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 타이밍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유레카 종목 첫 번째로 A스토리 가져왔습니다. 자, A스토리인데요. A스토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순서를 착각했는데 A스토리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챗봇 관련주도 주목하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솔트룩스라고 셀바스 AI, 마인즈랩, 그리고 C랩, 플리토,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챗봇 관련주들. 하지만 지금 일단 너무 많이 갔어요. 20%에서 30% 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웹 3.0 때문에 그래요. 웹 3.0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웹 3.0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 AI가 찾는 거예요. 즉 웹 3.0 관련해서는 우리가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상. 이거는 저작권 관련됐죠.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AI화의 정보예요. AI가 찾아주는 정보. 이 AI가 찾아주는 정보가 결국에는 이 챗봇도 다 AI죠. 이것도 AI.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주가가 높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좀 조정받으면은 그러고 가자. 지금 이격도가 22평선 이격도하고 20% 이상 좀 벌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플리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격도가 좀 상당하죠? 상당하고 그리고 아까 이 플리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에서 눌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따라가면은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
자,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가상화, 그리고 지능화, 무인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딱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상화에 속하는 게 바로 이 웹 3.0이고요. 이 웹 3.0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간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아래쪽에 컨텐츠라든가 게임, 이런 IP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화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AI예요, 말 그대로. AI. 아까 챗봇 말씀드렸죠. 이게 웹 3.0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인류가 정복을 못했던 이 난치병도 AI 플랫폼. 이 대표적인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이에요. 기존에는 단백질 물질을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섞어서 뭐 혼합을 해서 물질을 찾아냈다면은 이제는 AI가 그 부분을 한다.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유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능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려면은 컴퓨팅 그 속도가 빨라야 돼요. 슈퍼컴퓨터. 그게 바로 이 AI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로봇이잖아요, 로봇. 자율주행, 뭐 UAM, 로봇.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까지 가고, 그리고 이 로봇도 생활 전반에 필요한 로봇, 그리고 산업적으로 필요한 로봇.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이렇게 딱 외워놓으시면은 아마 2024년도까지 굉장히 요긴하게 투자하시는데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 증시의 모든 하방 압력을 이끌었던 거는 탄소 중립, 기후변화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 바이오 가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트로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기술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선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이쪽으로 2023년도 상반기는 주목하자.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별로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유망 종목, 제가 보는 유망 종목. 자, 가상화, 지능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시라고 좀 써놓은 부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테마를 고를 때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테마를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가상화 말씀드렸죠. 이 가상화 관련해서 웹 3.0인데 웹 3.0하고 기존의 웹 2.0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저작권, 그리고 AI가 찾아주는 정보, AI 정보화 이거 말씀드렸고, 자,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바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상화 관련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재산권이 이제 컨텐츠 테마로 옮겨지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 A스토리예요. A스토리. 왜 A스토리를 갖고 왔냐? 우선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주가는 기대감이고 하지만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어야 되고 현실 속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이 A스토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적 한번 볼게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계속 매출이 100% 정도 뛰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닿아 있는 또 현실 속에서 이런 실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가속화를 보이고 있어요. 가속화.
자, 지금 2만 원대 주가 대비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배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 이 바로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최근에 과거에 5만 4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15,000원까지 밀렸어요. 16,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면은 정말 주가 조정은 충분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조정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어떤 특징이냐면은 5,000원 단위로 움직여요.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단위로 움직였죠. 이 종목은 5,000원 단위로 해서 중요한 시세를 만듭니다. 자, 4만 원이라는 가격이 돌파를 못하고 위에서부터 볼게요. 4만 5천 원. 이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서 하락이 나와버리죠. 즉 맥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자, 이 4만 원이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 이 4만 원까지 가요. 4만 원까지 가고 나서 정확히 이 4만 원에서 다시 한번 하방 추세를 만들어버려요. 5천 원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면 3만 5천 원에서는 어떻게 됐냐? 3만 5천 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대 보이죠? 저항 보이죠? 저항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추세선이 있어요.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이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자면은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란선, 즉 25,000원 넓게 말씀드려서는 27,000원 그 밑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 추세선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5,000원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25,000원대 레벨이면은 내가 목표가가 가지는 거는 3만 원인데 3만 원인데 3만 원 돌파됐다. 그러면 35,000원까지. 그래서 5,000원 단위로 해서 부분익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여러분들 이 어떤 건설 장비를 우리가 건설하려면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 장비는 뭘까요? 통신이에요, 통신. 자, 지능화를 위해서는 가상화에서는 A스토리를 말씀드렸고 지능화를 위해서는 통신 장비가 필수다.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현대건설기계라고 하는 이 인프라 관련주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갔을까요? 바로 이 장비예요, 장비. 인프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지능화, AI,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역시 결국에는 이 통신 장비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자, 관련해서 종목 말씀드릴게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가속화 단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속 적자만 보던 기업이 올해 6월 달부터 해서 실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실적 변화가 보이는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금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이 과거에 이런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 패턴에 주목하자 그랬는데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나누면은 고점은 여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되고 나서는 주가는 어떻게 된다? 요만큼 갔던 비율만큼 한 번 더 상승이 1대1로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논리로 따지면은 이 패턴에 데칼코마니 이 패턴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란 속에서만 잘 담아놓으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하방에서 1,300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방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1,300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300, 3,500원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서 왜 막혔고 이제는 왜 돌파할 것이라고 보느냐. 과거는 이런 추세선에 걸렸어요. 이 추세선에 걸렸기 때문에 이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상방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화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 코딩 교육 의무화가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이 코딩 교육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 인지상정할 겁니다. 인지상정으로 인정할 겁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2025년도부터 의무화를 시작하면서 가져온 종목 이 로보로보예요. 로보로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변화, 실적도 계속 이제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탄탄한 상태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윗부분에서 북경 로보로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로보로보 자회사 같지만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 회사예요. 계약만 맺은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 중국 매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 의존도가 낮춰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내수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18억에서 49억, 49억에서 61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 이쪽까지 진출을 하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지금 과거에 이런 이제 주가 단이 있습니다. 이 단을 6,500원이에요. 이 6,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봉이 장대 양봉이 솟고 나서 살짝 조정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이 라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점으로 해서 이 종목 일단 7,250원 정도까지 흐름 상승 쪽으로 지켜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2023년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 힘차게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자, 조영호 파트너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유레카 방송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다음 주 방송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드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망 보건 위크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희망 보건 위크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